독수리 탐험 채널에서 중세 수도원의 비밀을 탐구하다. 중세 수도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승과 수녀들이 엄격한 금욕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진 비밀과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독수리 탐험 채널에서는 이러한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탐구하며 수도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평화로운 외관과 그 안에 숨겨진 열정. 수도원을 떠올리면 종종 침묵, 헌신, 그리고 영적인 순수함이 떠오릅니다. 돌벽,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엄숙한 반성을 촉진하는 환경이죠. 수도원의 거주자들은 기도, 공부,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며 오직 신성한 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외관을 벗겨내면 다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많은 수도승들은 그들의 규율을 지키면서도 창의적인 면을 표현하는 데 위안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필사하는 일 외에도 일부 수도승들은 그들의 필사본 가장자리에 정교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 그림들은 종종 신화적인 생물이나 동료 수도승들의 풍자적 그림이었으며 그들의 일상에서 더 가벼운 인간적인 면을 드러냈습니다. 이 낙서들은 일부 사람들이 단순한 장식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수도승들은 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내부 농담을 공유하며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종종 상징적으로 풍부하며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과 비슷한 시각적 단축어의 첫 번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와 금지된 욕망. 수도 생활을 규정짓는 순결, 침묵, 복종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수도 공동체의 엄격한 사회 구조는 그곳에 사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욕망, 감정을 억누르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도승들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수도승과 방문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경건함과 열정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했다. 수도승들 간의 관계는 결코 순수한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 가까운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는 강렬했고 종종 우정의 경계를 넘어섰다. 한 보통의 교환이 금지된 것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는 친밀감과 관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숨겨야 했으며 독신 서약을 어기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비밀은 호기심을 일으키며 많은 관계들이 그림자 속에서 숨겨졌고 문을 닫은 뒤에 속삭여졌다. 어떤 수도원에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욕망이 비밀스러운 야간 만남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수도승들이 사적인 방에 모여 금지된 쾌락을 즐기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일상적인 식사를 벗어난 풍성한 고기, 달콤한 와인, 심지어 강한 술을 나누었다. 이러한 모임은 경건함과 절제의 공적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음식, 술, 그리고 동지에는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해방을 제공하는 취기, 어린 혼합물이 되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모임들은 기도와 속죄의 엄격한 일정에서 벗어난 탈출구가 되었다. 이러한 모임은 겉으로는 규율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쾌락의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덜 금욕적인 삶, 음식, 음료, 그리고 과도한 욕망. 수도원 내의 음식과 음료는 금욕과 쾌락 사이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낮 시간 동안의 식사는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빵, 채소, 적당량의 단백질 등의 엄격한 지침을 따랐지만 밤에는 과잉의 시간이 되었다. 수도승들은 양조 기술로 유명했으며 맥주는 그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맥주는 개인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종종 거래의 형태로 양조되었고 방문객들에게 제공되기도 했다. 수도원은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맥주를 생산하는 곳으로도 알려졌으며, 이는 양조 기술을 전문으로 한 수도승들에 의해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맥주 생산은 수도원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수도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와 얽혀 있었다. 일부 수도승들은 다양한 양조 기법을 실험했으며, 그들의 양조물은 수요가 많아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수도승들이 금욕적이고 영적인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왜 알코올이 그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했을까? 그 대답은 맥주가 단순한 악습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수 있다. 수도승들은 맥주를 생필품으로 간주했으며 특히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중요한 공급원으로 여겼다. 수도원에서의 밤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으며 활발한 대화, 노래, 때로는 과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수도승들은 긴 하루의 기도와 신체적 노동 후에 함께 식사하거나 음료를 나누며 동지애를 느끼는 것이 필요한 휴식이라고 생각했다. 웃음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이러한 야간 모임에서 흔히 있었으며, 때때로 이러한 과도한 즐김의 순간들은 스캔들로 이어지거나 수도원 규범을 어기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들은 일탈로 간주되었지만 인간 본성 앞에서 종종 용서되었다. 여성들의 비밀 만남과 일탈. 여성들도 수도 생활에 긴장감을 겪었다. 공부, 기도, 침묵에 헌신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많은 수녀들은 수도승들과 같은 욕망과 좌절을 경험했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독신 생활의 압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비밀 만남과 심지어 불법적인 관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만남은 수도원의 그림자 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졌으며 수도 생활의 엄격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다 관대한 상관이나 외부의 통제가 적은 일부 수도원에서는 수녀들이 남성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만남들은 대부분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들의 순결 서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 여성들은 창문에 밤마다 촛불을 켜거나 방문자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의 미묘한 신호를 보내며 규칙을 깨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밀 만남들은 대개 짧지만 강렬하게 이루어졌으며 수녀들은 동료와의 친밀감과 동반자 관계라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려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만남은 소문과 이야기의 대상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금지된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종종 스캔들 또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형태로 전달되었다. 일부 경우 이러한 관계는 수도원 내에서 비밀 결사 조직의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수녀들은 편지와 암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관련된 여성들에게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며 종교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대감과 이해를 나타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전설로 발전하고 수도원 벽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깊은 인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마그달레나 집과 숨겨진 삶. 중세 종교 생활에서 좀 더 불분명하고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소위 마그달레나 집의 설립이었다. 기독교 전통에서 종종 회개한 죄인으로 묘사되는 마리아 마그달레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기관들은 본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여성들, 특히 매춘에 종사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여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론적으로 이곳들은 여성들이 회개하고 미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성소로 기능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마그달레나 집의 현실은 종종 그 목적과는 달랐다. 실제로 많은 마그달레나 집들은 성병에 걸린 여성들이나 사회에서 배척된 여성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사회에서 벗어난 위치에 놓였으며 교회는 이들을 공적인 시선에서 제거하려 했으나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불편함을 피하려 했다. 개혁을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많은 마그달레나 집들은 여성들을 숨겨두고
교회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형식의 감금 역할을 했다. 이 집들의 중심이 여성들에게 맞춰져 있었지만 많은 수녀들도 교회가 정한 엄격한 경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승들이 순결과 복종의 서약을 어긴 것처럼 수녀들도 종종 수도 생활의 제약을 벗어나 욕망을 충족하거나 외부에서 동반자를 찾으려 했다. 종교 당국이 규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계속해서 존재했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수도원 벽 안에서의 삶의 현실은 더 복잡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종교적 의무와 개인적인 갈망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규칙을 넘어서 복잡한 현실. 이 수도 생활에서의 순결, 가난, 복종의 서약과 종교 공동체에서의 실제 경험들 사이의 대조는 훨씬 더 섬세한 현실을 드러낸다. 수도 생활의 외적인 이미지는 신성함과 순수함을 강조했지만 내부의 역학관계는 종종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인간의 연약함과 욕망이 완전히 억제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영적인 훈련은 과잉을 억제하고 개인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을지 모르지만 수도승들과 수녀들의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요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완전한 분리를 이상적으로 여긴 이들에게 진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들은 성인이 아니라 인간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도전과 열정, 취약성을 겪었다. 실제로 수도원 내의 많은 사회적 구조들, 좁은 공간, 공동체 생활, 프라이버시 부족 등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수도 생활의 현실은 영적인 열망과 인간 본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형성되었다. 외적인 규율이 강요되는 동안 문을 닫은 뒤에는 방종과 금지된 행동들이 실제 경험의 일부였다. 수도원은 모든 인간 기관과 마찬가지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신성한 공간 안에서도 육체의 욕망이 완전히 없애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다. 비밀 통로와 숨겨진 만남들, 크리스마스의 폭로. 특히 중요한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휴일을 기념하는 축제는 종종 가장 숨겨진 불법적인 활동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다. 기쁨, 축하, 그리고 연회 시간인 크리스마스는 수도 생활에서 가장 스캔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 평소에 금욕적 생활이 완화되는 이 즐거운 시간 동안 수도승들과 수녀들이 몰래 만남을 가지러 떠난다는 소문이 퍼지곤 했다. 이 이야기들 중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수도원의 거주지와 귀족의 집, 심지어는 근처 마을들과 연결된 비밀 통로들의 발견이었다. 선택된 소수만 알고 있는 이 숨겨진 터널들은 수도승들과 수녀들이 상관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금지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탈출의 수단을 제공하여 수도 생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연인의 품에 숨어들거나 종종 불법적인 관계에 연루된 고위 사회 인물들과 만날 수 있게 했다. 모든 수도원 거주자들이 기도나 묵상에 몰두해야 한다고 예상될 때에도 이 통로들은 비밀 모임과 탈출을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했다. 간단히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순간에서 시작된 일이 빠르게 더 전복적인 만남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는 순수함의 공개적 이미지와 그 벽 뒤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사적인 삶 사이의 대조를 잘 보여준다. 이 숨겨진 통로들과 금지된 만남에서의 사용은 수도 공동체 사람들이 종교적 규율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강조한다. 수도 생활의 숨겨진 면. 만약 이 비밀스러운 만남들, 숨겨진 터널들, 그리고 불법적인 활동들이 그 당시 드러났다면 분명히 스캔들과 비난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수도 생활의 더 크고 복잡한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겉보기에는 겸손과 헌신을 강조하는 공공의 모습 너머에 존재했다. 많은 여성들이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 수도원에 들어갔다.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 수도원은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지만 동시에 그곳은 그들의 욕망, 좌절, 감정적 요구가 종종 충족되지 않는 위치에 그들을 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비밀스러운 축제, 숨겨진 통로들, 그리고 전복적인 활동들은 단순한 반란의 행위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필요의 표현이었다. 엄격하고 통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와 자율성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이런 일탈의 순간들은 수도 생활의 감정적, 신체적 제약에 대한 반응이었다. 순결과 복종의 서약이 깊은 개인적 욕망 앞에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수도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종교교리의 경계를 넘어 위안을 찾거나 흥분을 느낀 수녀들과 수도승들의 이야기는 비록 엄격한 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기관들 내에서 개인의 주도권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일부 경우에는 수녀 원장이 지역의 영주만큼 강력한 권력을 지녔으며 부동산을 관리하고 세속 당국과 협상하기도 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12세기 프랑스의 폰트브로 수도원으로 이 수도원은 교구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 수도원은 강제 결혼을 피하려는 여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이 되어 종교 생활의 틀 안에서도 리더십과 자율성을 위한 공간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도 생활의 숨겨진 면은 권력 관계,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인간적인 취약성이 신앙과 복종의 서약과 공존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종교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교차점이 바로 이 공동체들을 풍부하고 다채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수도원은 종종 엄격한 규율과 헌신의 장소로 여겨졌지만 인간적인 욕망, 호기심, 그리고 조용한 반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복종과 순결의 서약에 초점을 맞춘 공식 기록에도 불구하고 수도 생활의 숨겨진 면은 더 복잡한 현실을 드러낸다. 축제, 비밀 모임, 그리고 숨겨진 의식들은 기도와 묵상을 넘어선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다. 이러한 숨겨진 순간들은 수도원 벽 안에서의 삶의 풍요롭고 다양한 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인간의 본성은 가장 규제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억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